뉴 에이스에서 한순간의 추락, 이강인 사면 초과다. 자, 이 뉴스 기사가 저는 좀 눈에 들어왔습니다. 연합뉴스 TV에서 올라온 모습인데 사실 이강인 선수에 대한 비판이 굉장히 심합니다. 근데 제가 이강인 선수에 대하여 중립적인 입장을 설명해도 어떤 분들은 왜 네가 이강인에게 면죄부를 주냐? 또 어떤 분들은 손흥민 선수 쪽에 이야기를 해주면 왜 이강인 몰아세우기 하냐? 참 이 유튜브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흔들리지 않고 소신 발언으로서 이번 영상도 제작을 해봤는데요. 이강인 선수가 사면 초과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뉴스 영상에서 굉장히 놀라울 만한 장면이 하나 나와서 제가 먼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뉴 에이스에서 한순간에 추락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축구팬과 동료의 기대를 한 몸에 받았었다. 이강인의 성장 가도를 보면 즐겁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대한축구협회 공식 유튜브 영상을 토대로 나온 얘기인데 손흥민 선수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강인이가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서도 되게 즐겁고 특히 강인이의 재능은 진짜 정말 말도 안 될 정도로 많은 재능을 갖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한 손흥민 선수의 이야기가 다시금 재조명되고 있는 겁니다. 보이시죠? 이처럼 자신을 추켜 세워주던 대표팀 선배 손흥민과 물리적 충돌 이후 이강인을 향한 시선은 순식간에 싸늘해졌다. 지금 흔한 말로 나오는 이야기 주제가 뭡니까? 아니, 공 좀 찬다고 선배에게 그것도 국가대표를 위해서 마련했던 그 시간을 고작 탁구 때문에 그렇게 져버렸던 이강인 선수에 대한 실망감이 여전히 여론이 들끓고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최근 참 힘든 아시안컵 기간이었다라고 입을 열었습니다만 이강인 선수는 아직까지도 그 어떠한 공식적인 발표나 이야기, 입장 표명 없는 상태죠. 자, 그러다 보니 이런 말들이 쏟아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강인 선수가 100% 출전 가능하다. 낭트전에 출전이 유력하다.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자, 그만큼 이강인 선수의 이 재능은요, 이루 말할 수 없다라는 것이 다시 한번 설명이 되는 부분 같습니다. 그만큼 이 이강인 선수 제가 앞선 영상에서 다음 경기 출전 가능성 매우 높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자, 지금 보니까 어떻습니까? 실상은 전혀 그렇지 못하다라는 것이 한눈에 들어오시지 않습니까? 100% 출전 가능하다라고 설명했던 것과는 다르게 결국 이강인 선수에 대한 여론은 여전히 나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재능을 타고났고 대단하다라는 거죠. 이강인의 복귀전이 굉장히 유력하다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강인 선수의 출전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 속에 아시안컵을 소화하기 위하여 지난 1월부터 약 한 달간 클럽팀 축구 전력에서 이탈했기 때문에 복귀하고 나서 아직까지 경기는 치르지 못했지만 이강인에게 의무 휴가를 부여했다. 그는 너무 긴 대회를 치렀다. 그가 훈련을 원했지만 다음 주까진 휴식을 취할 것이다. 그는 좋은 폼을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다음 주가 돼야 그의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이다. 휴식을 취하고 다음 주에 더욱더 리프레시된 상태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복귀 이후 두 경기에 나서지 못한 이강인은 낭트전에서의 출전이 유력하다라고 합니다. 직접 PSG 클럽팀 파리 생제르맹 감독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강인의 상태는 지금 매우 좋다. 그는 지난 소시에다드전 때 작은 복통 문제로 인해 경기에 나서지 못했다. 하지만 지금은 가능하다. 100%다. 그는 어떤 이슈도 없이 높은 수준을 유지한 채 아시안컵을 소화해냈다. 이제 그는 출전할 수 있다. 당초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하셨지 않습니까? 이강인 선수가 아무래도 이 PSG 클럽 축구팀에서도 탈퇴 조치가 되는 것이 아니냐. 손흥민 선수와의 불화로 인해서 경기 출전을 못하는 게 아니냐. 사실상 그러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해외 축구 클럽팀에서는 이강인 선수의 실력에 많은 부분 주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이강인 선수 최근 인스타그램도 활발히 활동하고 있고 나아가서 별도의 사과문이나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지 않을 뿐이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언론 보도가 매우 잘못되었다. 좀 편파 보도가 심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사실
국민분들의 여론은 전혀 좋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습니까? 이강인에 대한 이 비난 댓글 어디까지 갈 것인가? 가족분들이 그 모든 것을 감당해내야 한다라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죠. 예전부터 말씀드렸던 소신 발언이지만 연예인이건 스포츠 스타건 이들이 잘못했을 때에 대한 이 정당한 비판은 존재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 역시 뭐 유튜버로서 많은 도마 위에 올라 비판받은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가족들에게까지 불똥이 튀는 건 저는 좀 좋지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이강인 선수가 그만큼 괘씸하다라고 느끼시는 분들 많이 계시겠지만 이 시간을 빌어서 이 손흥민 선수 역시 많은 악플을 받고 있다. 제가 앞선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손흥민 선수나 이강인 선수나 이들에 대한 행태는 이들에게서 끝이 나야지 가족들이나 주변인들에게 번지는 건 결코 좋지 않은 모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결국 팔은 안으로 굽는다. 이 집안이 그 대단한 집안이구나. 뭐 이런 말들도 있고요. 이 유튜브 영상에도 이강인 영상 올리지 마라. 뭐 이런 선수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단국대 심리치료학 교수는요. 두 선수 간의 어떤 불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점점 확장되어서 이제 두 집단이 형성되고 있으며 상대방에 대한 비난을 공고히 할수록 이 집단의 의견이 더 우월해 보이고 내 집단의 의견이 단단해지고 있다. 그러니 이게 자칫 잘못하면 축구 팬덤 간의 충돌이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자, 더불어서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강인 선수에 대한 이 비판 여론은 매우 심각한 상태로 보여집니다. 계속되는 지금 증언 글들이 올라오고 있는데 이러한 말이 있어요. 지인이라고 하는 축구 선수의 지인의 증언글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축구를 꽤나 했다라고 하는 이 지인은요, 이 보통 연령별 대표팀을 최종적으로 발탁할 때는 1차, 2차, 3차 이렇게 합숙훈련을 파주에서 진행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해외파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같이 함께하는 것이 힘들다 보니까 4차, 5차 훈련 기간 때 합류를 하게 된다고 해요. 근데 이강인 선수에 대한 증언이 이 당시 때 나오게 된 겁니다. 사실 이강인 선수는요, 정말 이 형동생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좋게 말하면 약간 해외파 느낌이다라고 말을 하는데 약간 굳이 말한다면 왜 내가 막내인데 이런 걸 해야 돼? 라는 사고방식이 있다고 해요. 그 지인이라는 축구 선수가 대학 선수일 때 올림픽 대표팀 감독 출신 학교 선수라서 매번 소집이 있을 때마다 이 올림픽 대표팀과 함께 경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연습 게임에서도 이강인 선수는 자기 주장이 굉장히 강한 스타일인데 좋게 말했을 때 그렇다고 합니다. 이 스페인에서 자란 영향이 있는 건가? 선수가 뭐 이렇든 저렇든 어쨌건 팀워크에 악영향만 끼치지 않으면 되는 건데 결국 한국 대표팀의 에이스가 될 선수이기 때문에 굉장히 우려스럽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당초 이런 말씀 드렸죠. 해외파라고 하기에는 해외 외신의 이 반응이 매우 비판적이다. 해외에서조차 팀 내의 주장이며 또 선배이기도 한 손흥민 선수에게 그런 모습을 보였다라는 건 받아들이기 어렵다라는 여론이 굉장히 지배적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 불매운동이 계속 쏟아집니다. 이강인 계속 광고 모델로 쓰면 나 갈아탑니다. 불매운동 날벼락에 기업들 손절까지 예상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기업들이 어디입니까? 이강인 선수를 모델로 기용한 KT, 아라치, 파리바게트, 악플 세례가 쏟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도대체 광고 언제 내릴 겁니까? 계속 이강인 선수 모델로 쓰면 저는 갈아타겠습니다. 이런 말이 너무 많이 나오고 있는 거죠. 결국 이강인 리스크가 악재로 이어질까 KT마저 노심초사하고 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 이외에도 이강인의 광고 브랜드가 정리된 리스트가 온라인상에 공유되면서 다른 기업들마저 비상이 걸렸다고 합니다. 프랜차이즈 아라치 역시 며칠째 악플 세례가 쏟아지고 있고요. 결국 현재 이 아라치라고 하는 브랜드의 공식 홈페이지에서는 이강인 선수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이 모습까지 지금 비판받고 있어요. 손흥민, 이강인 사태의
주 인물들이라고 할 수 있는 탁구팸, 삼총사, 물병놀이, 피꺼솥, 피가 거꾸로 솟는다. 그만큼 개탄스러움을 지금 많은 국민들이 느끼고 있다라는 건데, 탁구팸 누굽니까? 설령우, 정우영, 이강인. 이 세 사람이잖아요. 이게 바로 그 물병놀이 세레머니라는 겁니다. 사실 손흥민 손가락이 골절된 다음 날 이강인, 설령우, 정우영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공유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사실 경기 직전 물병을 던져 세우는 물병놀이를 하고 있는데, 이 주변에는 선수들과 취재진, 대표팀과 대회 스태프들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굉장히 정신사나운 상태였어요. 그런데 이 물병 세우기를 막 누가 성공하냐 못하냐 이걸 두고 세 명이서 막 자기들끼리 내기를 한 것 같습니다. 결국 정우영 선수가 실패했고 이강인과 설령우는 정우영에게 다가가 볼에 딱밤을 때렸다고 합니다. 아니, 팀 분위기 다 망쳐놓고 희희낙낙 물병 게임을 하는 게 실화냐? 국가대표가 장난이냐? 주장이 다쳤는데 저게 뭐 하는 거냐? 아니, 중요한 경기가 코앞인데 저러고 노냐? 반성 전혀 없다. 맞습니다. 이 모습은요, 경기 직전,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가 손가락을 다치고 난 바로 다음날 있었던 모습이라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러한 말씀을 하세요. 이강인 선수가 나이가 20대 초반이고 어리다 보니까 이 어린 사람을 좀 보듬는 마음으로 이 국민들이 이해해주고 넘어갈 수 있는 게 아니냐. 근데 어쩌죠? 이 드러나는 행태들이 하나하나 보일 때마다 이 비판 여론이 쏟아질 수밖에 없는 모습을 이강인 선수가 꾸준히 해왔었다라는 것이 하나둘 드러나고 있습니다. 과연 지금의 이 작금의 사태가 마녀사냥이라고 해야 할지 아니면 팩트라고 봐야 할지 매우 애매한 상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손흥민, 이강인이 다 빠진다? 태국 매체는 신이 났습니다. 뜻밖의 대형 호재 가능성에 촉각을 내세우고 있다는 건데요. 제가 앞선 영상들에서 설명을 드렸죠. 대한축구협회에서 손흥민과 이강인 선수 둘 다 소집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말았다. 여기에 대해서 많은 외신 보도 역시 우려를 쏟아내고 있다. 제가 이런 말씀을 한번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경기를 앞두고 있는 태국에서는요, 이것을 너무나 기뻐한다라는 겁니다. 제가 누누이 강조드렸던 중국이나 외신 보도에서 이 대한민국 축구를 굉장히 무시하는 발언들이 그야말로 쏟아지고 있는 이 와중에 이제는 상대팀들마저 이 강력한 전력이라고 할 수 있는 두 선수의 배제 가능성에 대해서 너무나 신나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사실 우리나라 대한민국 축구에 1도 좋을 것이 없는 현상이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이게 참 답답할 수밖에 없는데, 그 와중에 제주는 국내 감독이 부리고 돈은 클린스만이 챙긴다. 이러한 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클린스만 감독 최근 경질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과는커녕 존중조차 없었다. 13경기 무패, 1년 동안 놀라운 여정 이후 한국과 연을 끊었다. 자, 경질되고 나서 이 클린스만 감독이 제일 첫 번째로 했던 게 무엇입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한민국 축구협회와 관련된 모든 SNS를 다 끊어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 감독이 팀원들 간의 조율을 잘 해줬어야 하는 이 중요한 역할 기본조차 하지 못했으면서 돈만 받아갔다라는 비판이 어떻죠? 폭주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찬이는 토트넘전 출전한다. 바로 황희찬 선수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이 황희찬 선수 역시 굉장히 그 탁구 사건 때 분개함을 드러냈다. 제가 이런 얘기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자, 이 고참 선수들과 이 MZ세대 선수들과 뭔가 파가 나뉘는 듯한 현상에 많은 축구 팬분들이 참 안타까움을 전하고 있는데요. 사실 손흥민 선수는요,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한 존중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손흥민은 천성적으로 너무나 사람이 좋고 예의 바른 사람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가 진정한 승자가 되거나 높은 기준을 갖고 있는 사람이 될 수 없다는 뜻은 아니다. 프리미어 리그에선 오랫동안 지속하기 위해 필요한 규율들이 존재한다. 이는
리더십에 대한 높은 기준을 갖도록 유도한다. 최고의 리더는 사람들이 그것을 존중하기 때문에 그 자체로 존재하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다른 사람이 되려고 하면 사람들은 그것을 간파해내고야 만다. 이러한 말이 있습니다. 더불어서 이 손흥민 선수에 대한 이 동료들의 이야기는요, 엄청나게 많이 쏟아졌던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이런 모습조차가 사실 이강인 선수와 너무 차별점이 있지 않습니까? 이강인 선수 같은 경우는 뭐 광고 업계만이 아니라 뭐 제가 많이 전달드렸습니다. 많은 선배들, 그 선배들이 요번 사태가 터지고 나서 한 증언들이 아니라 이미 과거 당시에 이강인은 선을 많이 넘는다. 형과 선배들에게 너무 막대한다. 자신이 막내라는 것을 굉장한 이점으로 생각하는 것 같다. 이 얘기들이 이미 수년 전부터 쏟아져 나왔었다라는 것이 너무 이 심각한 사태의 주요 쟁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사태도 지금 주목받고 있어요. 단독 기사가 올라왔는데 그 와중에 이강인 국가대표 영구 박탈에 대한 대한체육회 민원까지 접수가 되면서 난리가 났습니다. 이 대한체육회에서는요, 체육인의 품위를 심히 훼손하는 경우 비위 사실에 대해 징계 심의를 할 수 있다라고 명시된 만큼 대한체육회 역시 절차대로 처리하겠다라고 밝히게 된 겁니다. 이강인 선수는 그야말로 풍전등화라고 할 수 있는 상태인데 우리 현명한 시청자분들의 의견 댓글 내용 어떠신지도 매우 궁금합니다. 이강인 매장시킬래? 이게 무슨 말일까요? 손흥민도 못 피한 악플들, 두 개로 나뉘어버린 국내 축구판이라는 기사가 헤럴드 경제사에서 오후 시간대에 올라오고 말았습니다. 현재 손흥민, 이강인 선수의 사태는요, 사실 대다수가 한 9대1 가까이 손흥민 선수를 응원하는 분들이 많았고, 정말 소수의 이강인 팬들이 좀 두둔하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이게 지금 두 개로 나뉘어버린 국내 축구판이다, 이러한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죽했으면 다른 언론 기사에서는 네가 찔렀지, 그러고도 주장이냐, 쉽게 말해서 네가 축구협회나 감독진에게 이강인이 저랬다, 이렇게 고자질한 거 아니냐, 그러고도 주장 맞냐, 이런 악플들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기사를 좀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 선수들 간 불화가 축구팬들 간의 온라인 신경전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알다시피 이강인에 대한 집중 포화가 이어지자 오히려 손흥민의 해명을 요구하는 이들이 등장했다라는 거죠. 손흥민이 15일 인스타그램에 올린 패션 브랜드 홍보 영상에는 응원을 비롯한 5,000개에 육박하는 댓글이 달렸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에 대표팀 불화설에 관련된 걸 직접 해명하라, 그런 댓글들이 포함된 것이죠. 일본 누리꾼들은 이강인을 아예 보내버리려는 게 아니라면 손흥민 선수도 제대로 된 입장을 밝히는 게 좋을 것이다. 더 이상 토트넘 경기 보기도 싫다. 국대 주장 달면서 그냥 후배들 저렇게 지금 비판받는 거 보면서 희열 느끼고 있냐. 지금 이 상황에 광고나 올리고 이러고도 주장이냐. 야, 이런 비판 글들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또 이강인 선수를 응원하는 한 팬으로 보이는 누리꾼은요, 고작 22살의 어린 선수인 이강인 혼자 총대를 메고 있는 모습이 너무나 안타깝다. 이강인의 잘못은 맞지만 여론은 하이에나처럼 그의 모든 걸 트집잡고 흠집내려 하고 있다. 그러면서 손흥민이 캡틴, 주장으로서, 당사자로서 무엇이 진실인지 제대로 해명을 해달라. 입장 표명을 부탁드린다. 이런 댓글도 존재했다는 겁니다. 이 밖에도 빨리 입장 밝혀라, 계속 침묵하는 건 아니다,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오죽했으면 이런 말도 나왔겠습니까? 쭉 내려보니까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대부분은 손흥민 선수를 응원하는 팬들의 글이 주를 이루긴 했지만 일부 팬들 사이에서는 이강인 선수를 매장하기 위한 정치질이다, 주장 자질이 없는 것 같다. 더선 바로 해외 언론사죠. 해외 언론사에다 제보한 거 너지? 이런 비판들이 나오고 있으며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상황에 광고나 올리고 있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자
손흥민 선수의 팬들 역시 반박에 나서게 된 거죠. 이강인 팬이냐? 이럴수록 이강인만 더 비판받을 뿐이다. 아니, 광고 게시글 올리는 것도 계약에 포함된 업무 중에 하나일 텐데 뭐가 문제냐? 그리고 왜 손흥민이 해명해야 하나? 좀 그만 좀 감싸줘라. 이런 말이 엄청나게 쏟아지고 있습니다. 자, 사실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손흥민 선수를 응원하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이거 너무나 황당한 이야기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지금 계속해서 이강인 선수의 이 과거 경기력과 인성에 관련된 이야기들이 끊임없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 중에 좋은 이야기라고는 거의 찾아볼 수가 없다라는 게 어찌 보면 더 심각한 문제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지금 보면 기사에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한국은 아직도 대회 기간 벌어진 불미스러운 일로 들썩이고 있다. 제가 뭐 이미 설명드렸던 얘기죠. 이강인이 손흥민에게 일부러 패스를 하지 않아 실점됐다. 이 의혹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겁니다. 황인범이 이강인에게 패스를 했고 이강인이 받을 때 좌측에 손흥민을 포함하여 3명이 있었고 패스할 여유도 있었다. 그런데 이강인은 갑자기 좌측으로 패스를 보내는 게 아니라 손흥민 선수가 없는 우측으로 드리블을 하고 나갔고 우측에는 선수가 별로 없어 의미가 없는 행동이었다. 결국 이강인이 우측으로 드리블하다 막히게 됐고 요르단 수비 3명을 다 끌어모은 상황에서 바로 뒤에 있었던 황인범에게 백패스를 했다. 이후 황인범이 요르단의 알타마리에게 공을 빼앗겼고 결국 드리블하여 중거리 슛으로 득점이 났으며 이것이 한국과의 2점 차가 되고 말았다. 이 글을 보고 영상을 본 사람들은요, 대부분 동의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심지어 황인범이 손흥민 쪽으로 패스하라고 손을 가리켰는데 이강인은 끝까지 하지 않았다. 전날 유독 플레이가 최악이었는데 이유가 있었다. 사실이면 너무 실망스럽고 화가 난다. 지금 이런 비판을 엄청나게 받고 있는 상태 속에서 어떻게 손흥민 선수에게 그런 비판을 쏟아낼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사실 제가 앞선 내용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대한축구협회에서는 손흥민 선수와 이강인 선수 모두 다 국가대표에서 제외를 시킨다. 요번 다음 경기에 소집하지 않겠다. 지금 이런 말들이 터져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 팬들 입장에서 볼 때는 어떻죠? 말도 안 되는 어처구니 없는 사례라는 거죠. 하지만 그 어처구니 없는 사례가 계속 일어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팩트로서 이 부분을 면밀하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죠. 손흥민, 이강인과 얼마나 다퉜길래 사인 중에 손 스치자 깜짝 놀랬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손흥민 선수가 다친 걸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실랑이가 붙은 과정에서 손가락이 탈구된 손흥민이 팬들에게 사인을 해주는 도중 손가락이 살짝 스치자 깜짝 놀라며 후유증을 앓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기 밑에 보니까 그 영상을 이렇게 움직이는 짤로 만든 모습이 보입니다. 아시안컵을 마치고 소속팀인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토트넘에 복귀한 손흥민은 16일 훈련을 마친 뒤 탈구된 오른손이 불편한데도 팬들에게 일일이 사인을 해줬다. 다만 사인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손가락이 살짝 접촉한 곳에 화들짝 놀랐다가도 손을 털고 나서 다시 사인하는 모습을 보였다. 아직도 당시 충돌 여파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다. 아니, 피해자는 손흥민 선수인데 이 왜 손흥민 선수에게 그런 악플이 달리는지 지금까지 나와 있는 근거들과 언론 자료들을 놓고 봤을 땐 전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손톱 밑에 가시가 박혀도 하루 종일 불편하고 신경 쓰이는데 이 축구 선수들 특히 몸이 재산이잖아요. 이 운동 선수들이 그냥 어디 긁히거나 까졌거나 뭐 이런 것도 아니고 손가락 탈구라니. 제가 손가락을 운동하다 다쳐봐서 알거든요. 이거 후유증 정말로 오래 갑니다. 근데 손흥민 선수 같은 경우는 돌파력이 뛰어난 선수이고 알다시피 축구 선수들은 경기 중에 몸싸움도 굉장히 많이 하지 않습니까? 손흥민 선수가 이 유럽 축구에서 인정받는 가장 큰 이유가 뭐죠? 피지컬적인 면에서 밀리지 않는다라는 거거든요. 엄청난 체력과 엄청난 이 승부욕, 정확한 슈팅, 거기에 몸싸움에서 밀리지 않는 이런 피지컬까지
아시아 선수 중에서 다시 나오기 힘들 정도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손흥민 선수인데 그 과정에서 오른손 하나를 이렇게 다쳤으니 일상생활 중인 사인조차 하기 어려워하는 모습이 뻔히 담겨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누가 봐도 피해자다라는 거죠. 그런데도 지금 이런 손흥민 선수에게 비판을 한다? 글쎄요, 저는 이해해 가기가 좀 어렵습니다. 오죽했으면 손흥민, 이강인 논란에 토트넘 감독이 입을 열었어요. 지금 현재 손흥민 선수가 다시 토트넘으로 돌아가 열심히 경기에 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얼마나 큰 사건이면 지금 우리나라에서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국제적 망신 수준이다라는 게 심각한 이유입니다. 한국 축구의 위상이 바닥을 치고 있어요. 중국에서 조롱하죠. 유럽에서도 지금 비판하고 있죠. 이강인 선수가 빠르게 진실된 사과를 하루라도 더 정확하게 해줘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토트넘 감독이라고 이걸 모르겠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토트넘을 이끌고 있는 감독이 최근 이 손흥민 선수와 이강인 선수 간의 사건에 대해 소니는 역시 소니였다 라고 손흥민 선수를 옹호했다라고 합니다. 영국 매체 더 선의 최초 보도로 유럽에서 큰 화제가 됐는데 사실 소니는 소니다. 왜냐? 손흥민 같이 이 같은 팀 선수와 충돌을 하게 될 경우 리더라면 때때로 최전선에서 나서야 할 때가 있다. 리더십이 꼭 인기를 얻고 모든 사람을 행복하게 해야 하는 건 아니다. 옳지 않다고 생각되는 것을 발견했을 때에는 악역을 맡아 나서는 것도 리더라고 할 수 있다. 소니는 그런 사람이다 라고 견해를 내기도 했습니다. 저 역시 작은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지만 제 입장에서도 이런 모습을 보면 이 오너로서, 팀장으로서, 대표로서, 손흥민 선수는 리더로서 사실 밑에 사람들 사이에서는 별의별 뒷담이 다 나옵니다. 그런데 손흥민 선수라고 그런 부담감을 못 느끼겠어요? 그럼에도 한국을 위해, 국가대표를 위해 주장 완장을 찾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과 보니까 어떠세요? 실제로 손흥민 선수에 대해서 주장이 왜 그 모양이냐라는 비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손흥민 선수가 지금까지 저는 사실 축구를 그렇게 많이 좋아하는 편은 아니거든요. 가끔 풋살을 하는 정도지만 그런 저조차도 손흥민이라는 선수가 얼마나 국위선양을 했는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엄청난 국위선양을 한 이런 슈퍼스타인 축구 선수에게 이런 비판이 나온다라는 것 자체가 방금 말씀드렸던 이 손흥민 선수의 이 주장의 완장이 얼마나 무거운지 느껴지는 부분이죠. 한 곳의 리더라는 건 대표든 사장님이든 팀장님이든 주장이든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토트넘의 감독은 자신 역시 감독으로서 리더잖아요. 알고 있는 거죠. 밑에 사람이 무언가를 잘못했을 땐 따끔하게 아니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런 말씀도 하세요. 아유, 남자들끼리 좀 다툴 수도 있고 치고 받을 수도 있고 또 운동선수라면 더 그럴 수 있지 않냐.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황당한 건 첫 번째, 엄청난 나이 차이가 나는 동생이자 후배 선수가 먼저 대들었다라는 거, 그리고 손흥민이 이강인 선수에 대해서 그렇게 지적을 한 것은 엄연히 리더로서 지적을 할 수밖에 없는 이강인 선수의 잘못이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회사를 가도 학교에서 선생님한테도 또 사회생활 중에 선배, 학교에서의 선후배, 군대에서의 고참 후임 관계 중에서도 이러한 일들은 비일비재합니다. 물론 이렇게까지 번지는 건 좀 감정적으로 많이 앞섰다고 할 수 있지만 이게 손흥민 선수가 그런 행동을 했다 하더라도 리더이기 때문에 좀 이해가 되지 않냐 이런 여론이 나올 판에 반대로 손흥민 선수가 가격당했으니 이거 누가 이해를 합니까? 해외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분개함을 쏟아내고 있는 거죠. 결국 어떻죠? 손흥민 선수가 입을 열었습니다. 손흥민 아시안컵 이후 인생에서 가장 힘든 한 주였다. 이게 오죽했으면 연합뉴스 언론사에서도 이 영상이 공개가 됐어요. 실제 전문을 보면 아시안컵 정말 너무나 힘든 토너먼트였고 가장 힘들었던 한 주였는데 토트넘이 나를 다시 안아줬다라고 합니다.
토트넘으로 돌아갔어요. 근데 공항에서도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힘든 듯 고개를 숙이며 힘들게 출국장에 들어서는 모습마저 눈길을 끌게 됐다라고 합니다. 토트넘 입장에서는 손흥민의 소중함을 느낀 경기가 바로 직전 경기였다라고 해요. 그러면서 손흥민 선수가 이제 돌아와서 너무나 좋다. 나의 복귀를 더 행복하게 했다. 정말 대단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특히 아시안컵은 너무나 힘들었다. 환영을 받는 건 정말 믿기지 않는 느낌이었다. 매우 중요한 시기에 팀을 떠나야 했고 그 또한 고통스러웠다. 하지만 나는 국가대표팀의 일원이기도 했다. 힘든 한 주였지만 내가 필요했을 때 선수들과 팬들, 스태프들까지 다들 나를 따뜻하게 안아주고 환영해줬다. 덕분에 긍정적인 소니로 돌아올 수 있었다. 아마 내 인생에서 가장 힘든 한 주였을 것 같은데 나를 행복하게 하고 나를 일으켜줬다. 아마 평생 잊지 못할 순간인 것 같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결국 이걸 뭐라고 언론사에선 해석했느냐? 대놓고 말하진 않았지만 대표팀의 아시안컵 여정에서 받은 충격을 토트넘에 돌아오고 나서 힐링했다라는 뜻으로도 어느 정도 해석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이 손흥민 선수가 이 토트넘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에 이 클럽팀을 떠날 수밖에 없었단 얘기예요. 국가대표 경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굉장히 너무나 힘든 시기를 손흥민 선수가 어떻게 극복을 하면서 경기를 끌고 나갔지만 그 결과가 사실 좀 너무나 스스로 속상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 여기저기에서 손흥민 선수를 감싸주는 얘기가 나옵니다. 처음에 말했었던 요 여론하고는 너무나 지금 다른 모습이에요. 보니까 여기에서도 군기 잡는 리더 포스테코글루 손흥민을 감쌌다. 무슨 말일까요? 쭉 보니까 토트넘 호스퍼 감독이 손흥민은 진정한 리더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이야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여기서 좀 더 자세한 말이 있어요. 이 클린스만 한국 대표팀 감독이 경질이 됐죠. 근데 뭐 여기에 대해서 이 감독은 난 말다툼의 세부 사항을 모두 알지 못하며 알고 싶지도 않다. 이것은 한국의 내부 문제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내가 아는 건 손흥민이 리더십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다. 사람들은 손흥민에 대해서 오해를 한다. 손흥민은 볼 때마다 웃고 모두가 그에게 애정을 갖고 있는 매우 긍정적인 사람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는 이기고 싶어 한다. 손흥민은 표준 기준점이 떨어지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이곳에서도 그렇게 한다. 옳지 않은 일이 있다면 그것을 바로바로 말한다. 때로는 인기가 없는 일이기도 하다. 그것은 때때로 선수단이나 구단과 사선에 놓이기도 한다. 하지만 리더로서 옳은 일이라고 생각한다면 강력하게 추진할 줄 알아야 한다. 제가 말했던 대목이 딱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리더로서의 짐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결국 이 손흥민 선수는요, 토트넘에서 선수들에게 강력한 신뢰를 받고 있습니다. 한 선수는 케인의 이탈이 모두에게 고통스러운 일이었다. 케인이란 선수가 너무 토트넘에서 핵심 선수였거든요. 하지만 이 엄청난 스트라이커가 있었다. 하지만 토트넘에선 그 케인의 부재를 빠르게 극복할 수 있었던 건 지금은 더 권위 있는 목소리가 나올지 모른다. 예를 들어 손흥민이 주장이 됐기 때문이다. 케인이 떠나고 난 뒤 손흥민은 한 발 더 나아갔고 책임감을 갖게 됐다. 라커룸 안팎에서 그것을 느낄 수 있다. 사람들은 대개 손흥민을 과소평가한다. 항상 뒤에 서 있어서 그랬을지 모른다. 하지만 손흥민은 완벽한 선수다. 아니 많은 비판에서 나오는 것처럼 이강인 선수가 부당했다면 이 손흥민 선수가 해외 선수들에게 이런 인정을 받을 리가 있겠습니까? 또 있어요. 내가 손흥민을 전혀 모르던 시기다. 근데 그는 경기가 끝난 뒤 나에게 다가와 악수를 했고 나를 안아준 뒤 선수로서 나를 칭찬했다. 그렇게 할 필요가 없었는데 말이다. 손흥민은 곁에 있으면 따뜻한 사람이고 솔선수범하기 때문에 환상적인 주장이다. 그의 주장이라면 그가 좋은 사람이고 높은 기준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나는 그를 실망시키고 싶지 않다. 그룹에 전염성이 있는 것이 손흥민의 리더십이다. 손흥민에 대해 충분히 말할 수는 없지만 훌륭한 주장이자 좋은 친구이다. 또 다른 선수도요. 손흥민은 뛰어난 리더이자 축구 선수다. 팀을 우선시하는 모습이 정말 대단하다. 토트넘 축구를 믿고 헌신하는 손흥민의 활약이 너무나 기쁘다. 심지어 또 있습니다.
손흥민이 주장이 되기 위해 한 발 더 나갔다는 사실이 매우 마음에 든다. 손흥민이 한국의 주장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 분명히 그의 어깨에 많은 무게가 가해졌을 것이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가 매일 클럽팀 주장으로서 얼마나 훌륭한지, 얼마나 많은 헌신을 하는지에 놀랐다. 보이시죠? 결국 어떻습니까? 그의 리더십은요, 감독부터 선수들 모두에게 극찬받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저런 비판을 받는다? 저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근데 이 와중에 이강인 선수는 어떻냐? 하극상 논란 이후 첫 출전한다. 바로 PSG 감독은요, 컨디션이 좋다. 결국 이강인 선수를 소속팀 경기에 출전시킨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파리 생제맹은요, 18일 오전 5시에 있을 이 원정 경기에서 이강인 출전 여부에 대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복통으로 지난 경기에 나오지는 못했지만 지금은 컨디션이 괜찮아져 출전 가능하다. 아시안컵에서 매우 높은 수준의 경기를 보여줬다라고 말을 합니다. 결국 이강인 선수는 복귀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우리 현명한 시청자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도 댓글 내용 매우 궁금합니다.